JP모건 자산운용 3분기 금융시장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6월 30일자 기준입니다. 먼저 미국의 전염병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 260만 명이 넘었고 6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 수는 지금 12만 7천 명인데 문제는 이제 그 추세죠. 확진자 수가 보면 최근에 좌측이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 수도 이렇게 증가하긴 하지만 아직 확진자 수에 비하면 기기가 상당히 아직은 더딘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결국에 이제 근본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아무래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냐면 보면 이제 오른쪽이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연도죠. 지금 여기 있고 2020년. 그리고 과거 대공황 때죠.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이 되었느냐가 이제 Y축인데 대공황은 이제 거의 4년 정도가 지속이 되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2020년 2월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1년 동안의 경제황이 끝나는 걸 이제 선언을 했죠. 전미경제연구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역선장 기간은 올해 1년 상반기 6개월 정도만 보입니다. 근데 이제 GDP 감소폭은 상당히 거의 13%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감소를 했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극복하는데 2019년 GDP 수준을 회복하고 돌파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백신 개발에 상당히 좌우가 된다. 그 내용이고요.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느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2월에 보면은 이 실업률 지표가 최악이었어요. 경제 대공황 이후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5월달 기준은 13.3%였는데 이 두 자릿수 10% 이상이 되는 건 아무래도 올해 내내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고요. 재밌는 거는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근데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인과관계를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게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통계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할 때 이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임금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좋았던 거죠. 기업 실적 회복도 그래서 굉장히 점진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 경기 침체 기간에는 보통 기업 실적 침체가 2, 3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기간은 짧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실적 수준을 초과하는 시점은 빨라야 이제 2022년을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업 섹터별로 많은 차별화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틸리티와 이제 기술주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 사실 뭐 거의 감소도 안 하고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있죠. 이제 재밌는 건 이제 금융주, 그리고 산업주, 그리고 이제 비필수 소비재도 있죠. 경기 민감한 것들, 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뭐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회복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위너와 루저가 상당히 다르게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산업별로 잘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JP모건 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석유에 대한 수요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 지수 바스켓 CPI 석유의 비중이 크거든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막대한 재정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상화된 그 신호가 보일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앞으로 부각될 수 있다. 중기적으로. 이건 굉장히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준은 지금 이제 통화 정책 도구가 얼마나 남았냐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 막기 위해서 벌써 제로금리, 기준금리 내렸고요. 무한적 양적 자산 매입했고 다양한 대출 기구를 통해서 이제 메인 스트리트죠. 월 스트리트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필요한 소비 섹터와 중소기업들한테도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활용 중인 통화 정책의 도구가 아직 한도가 다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추가 방안들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얘기도 안 되고 그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미국 정부는 또한 이제 막대한 재정 부양책을 사용했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그 1인 기업들이나 뭐 이런 그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서 수조 달러의 재정 정책 부양책을 사용했고요. 근데 이건 공짜가 아니죠. 이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높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CBO라는 이제 단체에서 얘기한 컨센서스가 이 정도인데 JP모건 자산운용은 상당히 그거보다 가파르게 이 정부 부채가 증가할 것 같다. 굉장히 이건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달러가 강해지냐 약해지냐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이죠. 이거 명목금리를 봤을 때는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실질금리 마이너스 수준이고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그래서 이런 역대 최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어떻게 인컴을 얻기 위해서 고금리 회사채 쪽으로 아마 모일 수 있다. 경고를 하는 거죠. JP모건 자산운용은 굉장히 경기 침체 상황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고금리 회사채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뭐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 주가 수준은 급속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가격은 3월 저점 대비
역대 최단 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했고요. Price to Earning Ratio, PE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 평균보다 지금 보면 이제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게 위아래로 있는데 이거보다 높은 수준이죠.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얘기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이제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 그 3월 같은 어떤 급락보다는 연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JP모건 자산운용의 뷰고요.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살펴보면 바이러스 대응에 따라서 국가별로 경제 회복이 굉장히 좌우된다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오히려 뭐 한국, 대만, 베트남, 뭐 중국 이런 데는 이제 바이러스를 상당히 그나마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브라질을 비롯해서 여기는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 이제 경제 회복 속도를 굉장히 늦추게 된다. 이런 데 투자하는 건 상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앞으로 환율 리스크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외 지역 주식 시장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보면 미국 주식하고 미국 외 지역 주식 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가 뭐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 더 확대가 됐거든요. 요거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인다는 게 이제 이 JP모건 자산운용의 뷰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머징 시장의 장기 성장성이 여전히 이제 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낮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요걸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앞으로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면 자금의 이동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이제 중국이랑 비롯한 이런 쪽으로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게 이제 JP모건 자산운용의 뷰입니다. 바이러스 재확산과 11월 미국 대선 앞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자산에 몰빵하기보다는 주식과 채권, 실물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JP모건 모델 포트폴리오 보면 이제 멀티에셋을 운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과 어떤 수익성을 봤을 때 훨씬 더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 JP모건 자산운용의 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 첫 번째, 전염병 확진자 수보다는 이제 사망자 수 증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거나 병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입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진들의 인프라가 만약에 버틀렉, 병목 현상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의 의지랑 상관없이 셧다운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요게 시장의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JP모건이 얘기한 것처럼 실물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속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섹터별로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차별화된다. 그래서 아직 회복이 더딘 섹터는 항공, 숙박, 요식업, 여행인데 요거는 이제 백신과 이제 치료제 개발 상황이 잘 진행이 되면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급락을 하는 어떤 굉장히 변동성 높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네 번째는 고용지표 회복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금융, 주택 모기지라든지 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풀링해가지고 그 시큐어타이즈 해가지고 발행한 어떤 그런 스트럭처 크레딧 펀드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유틸리티, 기술, 필수 소비재, 그 헬스케어 섹터 기업 실적 회복은 굉장히 빠르게 호전될 수 있지만 금융, 산업재, 경기 소비재, 에너지 분야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턴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백신 개발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백신 개발이 잘 진행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훅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금이나 물가 연동 국채 이런 걸 이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 아직 연준이 쓸 수 있는 통화 정책 도구는 남아 있다. Don't fight the Fed죠. 그러니까 연준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점 100패인데 앞으로는 또 모르죠.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연준이 다 막아준다. 연준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굳건한 신뢰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요 신뢰가 조금이라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급락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흔들리지 않는 한 시장의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여덟 번째는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달러 하락 압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아홉 번째는 이제 미국채 국채 수익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고금리 회사채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는데 하이드 채권 ETF라든지 펀드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적인 어떤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개별 기업 채권을 사기보다는 채권형 펀드나 아니면 ETF를 활용해서 분산 투자 전략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열 번째는 이제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알다시피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있는데 바이러스 재확산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신규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11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인 낮은 이머징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필요가 있고요. 분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이 전제는 달러 약세가 돼야 되고 바이러스 통제가 이 이머징과 유럽 국가들에서 계속 잘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12번째는 어느 때보다도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미국 국채나 금, 그리고 현금도 하는 종목이거든요. 미달러 현금 투자에 대한 관심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째는 단 판단과 해석은 저희 원문 여기 링크 보여드립니다. 여기 확인으로 각자가 알아서 하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